정의당 대변인 차석입니다. 최남수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YTN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최남수 사장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즉시 중간평가 불신임 50% 이상 나올 시 퇴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노조가 한발 양보했습니다. 파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85일 동안 최선을 다한 노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조가 대승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간평가에서도 이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남수 사장은 그동안 YTN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장고대입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노조와 합의했던 계약안을 파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사원들을 소송하는 등의 형태를 벌여왔습니다. 노조의 목소리를 흑살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후 진행될 중간평가에서 YTN 구성원들의 더 강력한 퇴진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최남수 사장은 지금의 결단도 만시타님을 명심하고 중간평가의 시기를 조속히 정해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YTN 노조가 승리한 날까지 언제나처럼 정의당도 연대하겠습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에 분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금전회유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후 유족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노조가 유족을 설득하는 때에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쳐 노조가 보관하던 시신을 운구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의 충돌로 노조원 3명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심상정 위원에 의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저지른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자신들로 인해 목숨까지 끊은 고인의 시신을 상대로 치졸한 공작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삼성의 배후에 존재한 사건이 이와 같은 노조와의 공작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블랙 커넥션, 세월호 모욕 행사를 주도한 우수단체 후원금 지원, 비당노동 행위 등 헌법유린 수준의 무수한 죄를 저질러왔기 때문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삼성은 그간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유일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적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삼성에 대한 그룹 윗선 차원의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삼성에 대한 특검 실시를 촉구합니다. 좋습니다. 예, 정의당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도 상공인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된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정치기자인 김용신입니다. 제 옆에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혜선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자인 윤성일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광역 비례 후보 출마자인 이혜원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안산시 시의원 출마자인 김병철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부천시 시의원 출마자인 신현자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안양시 시의원 출마자인 박종관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지방선거 공약 오늘 13번째 공약입니다.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직접 해주는 그런 의미와 각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마음 편히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대략 6개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임대료 상한제를 통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카드수수료 상한제를 통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며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복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골목상권을 지키는 그런 공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추혜선 위원장님이 공약의 주요 기조와 취지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서 후보자들이 직접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혜선 의원입니다. 정의당이 실현하려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을 채우는 작은 사업장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 그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까지 모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골목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일반화됐습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도 이제 더 이상 유머로만 옮길 수 없게 됐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상가 임대차고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어떤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관철시켜 왔습니다. 이제 더 폭넓게 더 구체적인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은 골목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정의당의 공약을 실현할 교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골목의 한 귀퉁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후보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상가 임대료 책정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확대하여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일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용 가능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체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온누리 상품권 수준으로 늘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복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공정한 상가 임대료 책정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치솟고 있는 상가 임대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 보증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거래로 상승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철거,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을 보장하여 상가 임차인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중소 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들은 수수료 상한선인 2.5% 내에서 카드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어 1.5% 내외인 대기업 가맹점과의 차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금융위와 카드사 간의 협의 구조만 존재할 뿐 당사자인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하겠습니다. 금융위 원가비용 산정 시 가맹점 단체의 참여와 협상권을 보장하여 적정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담배세, 유류세 등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반성부구에 출마한 신현자입니다.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가불관계에 놓여있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과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주 단체 구성을 위한 근거조항이 없으며 상생협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가맹점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중앙정부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에서부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요 금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도입 등을 통해 의뢰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기존 대형마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 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진입하여 골목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브랜드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을 등록지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 보호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집점을 제한하겠습니다.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브랜드 등 변종 SSM 진출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조정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에 6번째로 되어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지원 방안은 회견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공약 발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